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강남을 지역구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이시죠? 네. 그 직책 때문에 사실 오늘 인터뷰 좀 부탁을 드렸고요. 영광입니다. 네, 기초적인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라는 기구가 언제 왜 만들어졌나요? 카풀 서비스가 본격 출시를 앞두면서 네. 택시 쪽에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요. 파업하고 그랬죠. 네, 그 집회도 하고 또 그 분신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희생이 이렇게 일어났고, 그래서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에서 네.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당 정책위의 제5 정책 조정위원장, 정조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정조위원장의 소관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정책위에서 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 일이 저한테 특명히 주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원에서 맡으신 거는 네, 아니고 네, 이 일이라서 일단 네. 맡게 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3월 7일 합의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공유경제 또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서로 첨예한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업계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네. 상생하는 안을 만들어낸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기술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거나 쇠락해가는 구산업이 사실 이제 신산업이 구산업을 이렇게 밀어내는 예. 그런 이제 지금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합의는 그런 새로운 산업과 구산업이 서로 상생해서 새로운 모델의 산업을 만들어내서 신구 산업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새로운 4차 산업과 신구 산업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의 모범 사례로 들 수 있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부적인 내용 조금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출근 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 퇴근 시간을 저녁 6시에서 8시. 이렇게 네. 오전 오후 2시간씩으로 특정을 한 게 굉장히 좀 눈에 띄던데요. 네. 합의문 사망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시간을 특정하게 된 이유가 뭔지요? 어떤 사람마다 출퇴근 시간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이제 서로가 좀 양보한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실제로 택시업계에서는 카풀의 전면 폐지,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폐지를 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TF 위원장을 맡고 거의 5개월 내내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카풀의 전면 폐지를 택시업계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영업하지 말라. 네, 그런 네,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협상이 그래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타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면서 네. 그러면은 택시업계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해주기를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안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카풀 업계나 이제 이런 정부도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더 허용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게 절충점을 가진 타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합의문 사망이 실천이 되려면 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객운수법 81조에 네.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는 전면 금지를 하지만 단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출퇴근 시간대에 그 시간의 의미가 법에는 규정이 없는데요. 이번 합의로 인해서 그 시간대가 법에 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야당 입장도 궁금한데요. 야당에서는 네.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번 협상에 좀 특이한 것은요. 그러니까 협상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만족할 그런 협상을 한 것도 있지만 또 협상이 발표가 되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대변인 논평으로 정말 잘된 협상이다. 이런 네. 이제 칭찬해 주셨고요. 바른미래당이나 야당 쪽에서도 이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해 주신 게 좀 특이한 네.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여야가 이 협상에 대해서 잘된 협상이라는 취지로 다들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또 지금 그 7968 출퇴근 시간대에 규정하는 것은 실제로 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를 하신 법입니다. 그 법안에 들어가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법은 여야가 저희들은 이제 자의적 타협을 했고 야당이 발의한 법을 하는 거라 서로 국회 내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약간 의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카풀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한 카풀을 언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현재도 그 현행법에 의해서 카풀 서비스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그 현행법에 의해서 시민들은 충분히 카풀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나요? 거기서는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나요? 네네.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사회적 타협 기구의 협상의 당사자로서 네. 참여를 하면서 영업 중단을 하고 여기에 참여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다른 업체들은 그 사이에 또 다들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도 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기사를 보니까 조만간 뭐 운행을 재개를 한다라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거는 법률 개정하고 뭐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닌 일단 것인 현행법상으로는 이거 가능하기 할 수 때문에 있죠. 네. 합의에 따라서 네. 영업을 재개할 네, 것이다. 나중에 이제 법의 시간대가 규정이 되면 그때 또 거기에 맞춰서 영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합의문 2항에 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던데 네, 이게 네. 어떤 개념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궁금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쉽게 드리면 우버형 택시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버형 택시. 이런 그래서 개념이군요. 자가용을 활용한 플랫폼이 아니라 네. 택시를 활용해서 우버와 비슷한 형태로 영업을 하는. 우버형 택시라고 그러면 혹시 무슨 택시를 합승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네, 오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뭐 그런 오해도 있으신데요. 네. 사실 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규제 혁신이 사실 또 핵심입니다. 지금 택시가 규제가 굉장히 촘촘히 있습니다. 뭐 시간제, 부재 뭐 이런라고 네. 얘기하는데요. 시간제에 묶여서 운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택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의 색깔이라든지 또 차량 갓, 그다음에 차량의 종류 이런 부분도 다 규제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 지역 규제, 또 요금 규제 네. 이런 게 규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플랫폼 업계가 이 택시를 활용한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하지를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규제를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그다음에 업계에서 서로 합의가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게 네.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은 택시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그리고 택시의 플랫폼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택시가 새로운 국민들의 교통 편익을 더 이렇게 높여주는 네. 새로운 형식의 택시 모빌리티 산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우버와 비슷한 형태를 택시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승차 모델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고요. 네. 근데 반드시 우버와 같지는 않고요. 같지는 않군요.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느냐에 따라서 그 모델은 새로운 한국형 모델이 만들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택시 뭐 합성이 허용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차후에 이 실무기구에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만들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네,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가는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초고령 운전자 개인 택시 감차 이것도 합의사항에 들어있던데요. 네. 이 합의가 잘 이행이 될까요?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문제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초고령자 감차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지금 이제 최근에 합의에 대해서 일부 개인 택시 조합에서 좀 반발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초고령 개인 택시 운전자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합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초고령 개인 택시 운전자들을 퇴출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개인 택시에서 일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국민들의 안전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하는 새로운 다른 그런 이제 규제에서 그는 논의를 하는 거고 이번 합의에 담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은 초고령 개인 택시 분들을 우선해서 네. 이분들의 생존권과 노후 대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거고요. 네. 사실 전체 개인 택시로 범위를 넓히면 좋겠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초고령 개인 택시 택시만. 네. 부분만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그렇군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도 감차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여러 가지 또 규제에 묶여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감차에 대해서 초고령자들의 노후 대책을 확보해주는 그런 방안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규제도 풀고 또 거기에 관련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금이 아닌 그런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규제나 또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네. 모색해서 해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 안도 역시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앞으로 또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고령이라는 게 대략 몇 살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그는 이제 재원이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을 좀 많이 투여할 수 있으면 네, 더 어느 많이 정도, 범위가 네, 늘어날 수 있고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제 풀리는 문제랑 재원 마련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개인 택시 한 대 가지고 내 노후에 나의 네. 유일한 이 생계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네. 않으셔도 네. 될 만큼 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맞습니다. 있다. 이번에 이런 사실 말씀이시군요. 제일 염두에 둔 게 택시 노동자들 그리고 또 노령 개인 택시 운전자분들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생존권과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참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 교통 편익도 또 우선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 모든 이제 그 뭐 몇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규제 혁신형 플랫폼이 네.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데 어떻게 보면 핵심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규제 혁신형 플랫폼을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규제가 풀리면은 택시가 사실상 지금 놀고 있는 택시가 굉장히 많이 많죠.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런 택시들을 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택시 산업이 좀 더 파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택시 산업이 파이가 커지면 택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플랫폼 업계는 또 플랫폼을 장착한 택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랫폼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무대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급, 그다음에 또 감차, 그리고 또 감차 문제는
이 부분이 양질의 새로운 산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신규로 젊은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또 개인 택시의 면허값도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플랫폼 택시를 중심으로 택시 노동자, 사업자들, 플랫폼 업계 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잘 되면은 이 플랫폼 택시는 강제 배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승차 거부가 근본적으로 없게 되는 그런 택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교통 편익도 높아질 수 있는 또 네. 친절도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부이문 조항 하나하나가 저는 다 각각인 줄 알았더니 전부 연결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개념이군요. 패키지로 이렇게 네. 한 겁니다. 그래서 대타협이 가능했던 거고요. 네, 네, 택시 노동자 월급제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 가능해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 하부이문을 이행하고 세부적인 사안을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실무 논의 기구를 구성한다. 이것도 하부이문에 네, 들어있던데요. 맞습니다. 실무 논의 기구는 구성이 됐습니까?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도 며칠 전에 총리님 주재하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정책위 의장님 주재하에 계속 실무기구 구성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만간 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전현희 의원님 실무기구까지 들어가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이제 이런 장을 만들었고 또 대타협을 이룬 만큼 저는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보충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부분적으로 좀 반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아까 좀 중간에 설명도 주셨습니다만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이 합의안 전면 거부한다. 이렇게 네. 선언을 했고요. 또 반대로 카카오톡 말고 다른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이거 왜 카카오톡만 들어가서 거기 합의를 했느냐. 우리는 오전 오후 2시간씩으로 시간 제한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네. 반발도 하고 그러는데 네, 자, 네. 이런 분들 네. 이번 합의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모두가 완벽히 만족할 수 있는 안이 그런 건 나왔으면 없죠. 네, 예, 좋았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네. 안이 모든 업계들이 조금씩 양보한 안이다.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개인 택시 부분은 또 좀 약간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한 5개월 가까이 협상을 이끌어오면서 택시 전국 택시에서 비대위라는 의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지역별, 직역별 대표들로 구성된 의결 기구와 그 비대위의 각 영역을 대표하는 대표 네 분이 협상의 이제 당사자로 왔고요. 네. 계속 이제 비대위에서 이 협상 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협상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대타협이 있는 날 전날 밤에 마지막 회의 직전에 서울 개인택시조합의 이사장이 투표로 선출이 되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이분께서 그동안 이제 선거 기간 내내 협상은 없다. 그리고 카풀 전면 폐지를 해야 한다. 강경파였군요. 그분. 제일 강경파였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협상이 됐잖아요. 타결이 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비대위 내에서도 이분이 이제 뭐 그동안 의논을 해오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협상의 경과나 내용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해를 못하신 부분도 있고 또 당신이 그런 강경한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듣기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의 이제 경과나 내용을 듣고 서울 개인택시 쪽에도 잘된 협상이다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카풀업계는요. 네, 다른 카풀 업체들. 네, 네. 뭐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자가용 카풀의 영업을 이제 그동안 비즈니스 모델로 해오신 그렇죠. 업체들인데 일단 이제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시간대가 규정이 되면서 이제 조금 더 비즈니스 범위가 축소된 그런 이제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이런 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협상이 없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상의 내용은 현실화가 사실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모든 업계들도 그렇고 그래서 플랫폼 택시라든지 이런 모델도 나오기가 사실은 힘들었고요. 네. 그런데 만약 협상 타결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모델도 안 나왔고 또 이번 3월 국회 때 야당이 낸 규제 법안이 있잖아요. 네. 그 규제, 그러니까 전면 폐지와 그다음에 시간제 규제 법안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택시업계에서는 우리 당의 입장을 요구를 하면서 전면 폐지를 하라. 이걸 법을 통해서 구현을 하려고 압박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3월 국회가 열리면 어떤 형태든지 카풀 규제 법안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은 네. 이런 플랫폼 택시나 이런 게 없이 카풀 규제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시 협상 대표들은 이런 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의 플랫폼 업계에서는 오히려 그게 협상이 안 됐다면 더 최악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협상을 통해서 시간제 규제는 들어갔지만 네. 그리고 또 현행법으로도 그 판례에 의해서 출퇴근 주거지와 출근지 그 경로를 벗어난 자가용 카풀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법으로도 사실상 굉장히 비즈니스가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는 택시를 활용한 플랫폼 네. 사업, 모빌리티 사업이 새로운 장이 열린 겁니다. 이 택시는 또 시간 제한이 없이 24시간 무한정 가능하고요. 그렇죠. 여기에 규제를 혁신해서 협파해서 푼다면은 여기가 새로운 신산업, 네. 모빌리티 산업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플랫폼 업계에서는 여기에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여기에 또 그 새로운 도전을 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택시 농성장을 150번 정도 찾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뭐 갈 때마다 욕을 많이 갈 때마다 거의 욕을 먹었고 뭐 물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울기도 많이 우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주시던데요. 한두 번 가서 이렇게 욕 먹고 뭐 물도 끼얹고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욕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좀 뭐랄까 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거의 갈 때마다. 심지어는 뭐 휘발유를 끼얹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가서 욕을 먹고 그다음에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제가 포기를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은 거는 제가 여기서 그만둔다면은 이 택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나은 좀 처우 개선이라든지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가용 카풀 전면 폐지를 원하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네, 없죠. 그 가능성도 없고 또 그런다고 해서 택시 산업이 좋아진다는 그럴 리도 것도 없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당장 눈앞에 그냥 카풀만 폐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정말 이분들과 함께하면서 이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그렇군요. 방향으로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저한테는 너무 절박한 그런 네.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유 경제나 이런 혁신 성장 부분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네.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안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랄까 책임감 네. 그게 이제 그런 모멸과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버티게 했던 것 같습니다. 150번은 국회 앞에 농성장에 이제 제가 직접 찾아간 거고요.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회관에서 아니면 제가 택시협회
뭐 전국에 뭐 택시협회도 많이 찾아갔고요. 네. 또 근처에 커피숍에서도 만나고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200번 200번. 가까이 된 대단하십니다.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는 아니 이거 복잡한 걸 정부에서 하게 내비두지 왜 당에서 이걸 하느냐 이런 좀 불평불만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그런 의견은 어떻게 좀 제어를 하셨습니까? 네, 뭐 우리 이 협상 도중에 택시 업계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 사무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카풀 폐지법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달라고 굉장히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표가 떨어지니까. 네네 예. 당장 또 선거가 선거가 다가오고 이제 이러니까 다가오는데 네 겁나죠. 사실 예. 또 여당 의원으로서 그걸 무조건 동의를 할 수도 없고 근데 정치에서는 표가 중요하고 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군요. 대부분 처해셨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나서지 말고 정부에서 좀 해결하게 예.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제 말씀을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도 네, 좀 계시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네. 결정적인 고비에 또 네. 이해찬 대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또 많이 도와주셨다고 알고 있고요. 네, 이게 어떤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무한도전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누구를 돕자 이런 뜻인데 무조건 돕자, 한없이 돕자, 도와달라고 안 해도 돕자. 원래는 이제 전화 안 해도 돕자인데 네, 네. 전현희 의원만 돕자. 이게 이런 의미다 하면서 전현희 의원님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해찬 대표하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이번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당에서 일단 이해찬 대표님께서 당의 이제 의원님들께서 입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이제 입장을 조율을 이렇게 하셔서 네. 저한테 이제 협상에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협상에 안심하고 정권을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조율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무한 도전은 협상 기간 내내 제가 이제 힘들고 또 안쓰러우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런 이제 구호를 저를 볼 때마다 외쳐주셨어요. 무한도전 네. 이러면서 무조건 도와주자. 한없이 도와주자. 전화하기 전에 도와주자. 전현희를 도와주자. 예. 그래서 저를 이제 용기를 내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계속 이제 그런 구호를 저한테 외쳐주셔서 제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든든하고 많이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표님, 홍영표 대표님, 그리고 또 전임 김태년 의장님, 또 현지 조정식 의장님, 또 네. 국도의 의원님, 또 우리 택시 카풀 TF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당에서 힘을 모아서 만들어낸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사회적인 쟁점이 발생을 하면 정부 여당이 이렇게 회피하거나 하지 않고 이번처럼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좀 끌어내는 조정자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걸 좀 잘 해주시면 국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희 시청자들께 국민께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택시 카풀 협상 기간 도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또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협상의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에 보면요. 1항에서 6항까지 거의 모든 항에 걸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저도 이번 협상은 주인공은 택시도 아니고 카풀도 아니고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분들의 그 교통 편익과 또 이런 택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또 우리 경제도 더 좋아지는 이런 협상을 염두에 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협상의 취지와 내용대로 실제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그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셨고 또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